안녕하세요. 데이터를 통해 세상을 보는 남자, 대세남 주렌 버핏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코스피의 30년 역사를 통해 고점에서 다음 고점까지 얼마나 긴 시간이 필요했는지, 그리고 그 긴 시간을 견뎌낸 시장의 사이클을 살펴보겠습니다. 과연 코스피는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을까요? 1. 신고가의 순간, 새로운 기다림이 시작됩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기분 좋은 순간은 언제일까요? 아마도 내가 투자한 시장이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순간일 것입니다. 그런데 코스피의 지난 30년 역사를 돌아보면 조금 의외의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고가를 기록하는 순간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기다림의 시작이었다는 것입니다. 차트의 노란색 삼각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삼각형 하나의 높이는 단순히 주가가 얼마나 하락했는지를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전 역사적 최고점을 기록한 날부터 하락과 폭락, 그리고 길고 지루한 박스권을 거쳐 다시 전고점을 넘어서는데 걸린 시간을 의미합니다. 쉽게 말하면 고점에서 다음 고점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는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이 생각보다 상당히 깁니다. 차트 왼쪽을 먼저 보겠습니다. 1980년대 말 기록했던 코스피의 고점은 하락장을 거친 뒤 약 5년 만에 다시 돌파됐습니다. 5년이라는 시간도 결코 짧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앞으로 나타날 기다림에 비하면 오히려 짧은 편이었습니다. 진짜 인내의 시험은 1994년 고점부터 시작됩니다. 1994년 코스피가 새로운 고점을 기록한 이후 시장에는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외환위기가 지나간 뒤에는 이번에는 IT 버블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시장에서는 폭락과 반등이 반복됐지만 이전 고점은 좀처럼 넘지 못했습니다. 결국 코스피가 1994년의 고점을 다시 돌파하고 새로운 역사적 최고가를 만들어내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11.9년이었습니다. 거의 12년입니다. 한 번 신고가를 기록한 이후 12년 동안 전고점 아래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투자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더욱 실감이 납니다. 12년이라는 시간 동안 자신의 투자가 과거의 고점을 회복하기만을 기다려야 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이후에는 조금 나아졌을까요? 그렇지도 않았습니다. 이 고점은 반복되고 기다림도 반복됩니다. 2000년대 이후 코스피의 움직임을 보면 마치 계단처럼 보입니다. 한 단계 올라가 새로운 고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길게 내려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이전 고점을 회복하고 또 한 단계 올라갑니다. 고점 하락, 기다림, 전고점 회복, 신고가. 이 패턴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2007년을 보겠습니다. 코스피는 사상 처음으로 2000선을 넘어섰고 새로운 고점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곧이어 글로벌 금융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시장은 급락했고 투자자들의 공포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가 2007년의 고점을 다시 넘어서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3.3년이었습니다. 12년에 비하면 짧아 보입니다. 하지만 투자자에게 3년이라는 시간 역시 결코 짧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새로운 고점이 만들어졌습니다. 2011년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기다림이 더 길었습니다. 코스피는 2011년 고점 이후 상당 기간 동안 방향을 잡지 못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와 글로벌 경기 둔화 등 여러 악재가 반복되면서 시장은 긴 박스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다음 신고가를 기록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6.2년이었습니다. 무려 6년이 넘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2017년이 되어서야 코스피는 이전 고점을 넘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역사는 다시 반복됩니다. 2018년 고점 이후에는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충격이 찾아왔습니다. 시장은 불과 몇 달 만에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강력한 유동성 공급과 개인 투자자들의 적극적인 시장 참여가 맞물리면서 빠른 반등이 나타났습니다. 코스피는 2021년 다시 역사적 최고가를 기록했습니다. 2018년 고점에서 2021년 신고가까지 걸린 시간은 2.9년이었습니다. 이번에는 비교적 빨랐습니다. 하지만 2021년 3300선을 넘어선 이후에도 또 하나의 긴 기다림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세 상승장을 통해 코스피가 다시 역사적 최고가를 갈아치우기까지 걸린 시간은 4.3년이었습니다. 5년, 3.3년, 6.2년, 2.9년, 4.3년, 그리고 가장 길었던 11.9년. 숫자는 제각각이지만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고가 이후에는 반드시 기다림의 시간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3. 코스피 30년이 보여주는 놀라운 사실. 이제 차트 전체를 한번 보겠습니다.
199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코스피의 장기 역사는 아주 단순한 패턴 하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장은 고점을 만듭니다. 그리고 무너집니다. 긴 시간을 보냅니다. 다시 올라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이전 고점을 넘어섭니다. 물론 그 과정은 결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외환위기도 있었습니다. IT 버블 붕괴도 있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도 있었습니다. 코로나19 폭락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는 수많은 조정과 박스권이 존재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매번 새로운 위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것 아닐까? 이번에는 전고점을 다시 회복하지 못하는 것 아닐까? 그런데 코스피의 지난 역사를 놓고 보면 결과는 놀랍도록 일관됐습니다. 결국 이전의 역사적 최고가를 다시 넘어섰습니다. 여기서 이 차트가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고점에서 사는 것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더 어려운 것은 고점 이후 찾아오는 긴 시간을 견디는 것일 수 있습니다. 주가는 하루 만에 폭락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고점을 회복하는 데에는 수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투자자는 끊임없이 의심하게 됩니다. 언제 다시 올라갈까? 내가 너무 오래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닐까? 이번에는 정말 다른 것 아닐까? 하지만 지난 30년의 코스피를 보면 그 기다림의 끝에는 항상 새로운 고점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것이 앞으로도 반드시 같은 결과가 반복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과거의 역사가 미래의 수익을 보장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적어도 한 가지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코스피의 역사적 고점은 영원한 천장이 아니었습니다. 언젠가는 다시 돌파됐습니다. 문제는 그때까지 얼마나 기다려야 했느냐입니다. 3년일 수도 있습니다. 5년일 수도 있습니다. 6년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최악의 경우에는 10년 이상의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에서 제가 가장 주목하는 것은 주가의 높이가 아닙니다. 노란색 삼각형의 길이 바로 시간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이 삼각형의 어디쯤에 서 있을까요? 우리가 지나고 있는 구간은 다음 신고가까지 얼마나 남아 있을까요? 그리고 이번 사이클은 과거의 어떤 사이클과 닮아 있을까요? 결국 주식시장에서 살아남는 투자자는 가장 높은 수익을 올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이 선택한 사이클의 시간을 끝까지 견뎌낸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코스피 30년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단순합니다. 고점 이후에도 시장은 다시 움직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 기다림이 생각보다 훨씬 길 수 있습니다. 고점에서 다음 고점까지 주식시장에서 가장 비싼 것은 돈이 아니라 어쩌면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앞으로도 데이터를 통해 시장을 바라보고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